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220번이 됐네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을 연재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20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하면서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도 됐고요. 1920년 1월 12일 날 상황입니다. 이루쿠르추. 참 생소하죠. 여기, 러시아, 지금 러시아 쪽, 거기에,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고 하는,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군이 진주했는데, 여기에 있다가 153명이나 사망했다. 뭘로? 동상이나 스페인 독감이 걸려서. 근데 아마도 동상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20년 들어와서는 이제는 사실 이제 1919년도 말부터 중국이나 일본에 계속 번지기 시작합니다. 2차 대응이 시작됩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 번져나가는데요. 이 당시 이제 일본, 지금 이제 소련 쪽, 그러니까 러시아 쪽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이 진주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백리는요,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시베리아. 그걸 예전에 이제 서백리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백리, 시베리아에서 주둔병.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이제 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까지 진주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거기 이제 주둔하고 있는 병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침공한 군대라는 얘기죠. 일본 군대죠. 참상. 그때 상황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동상과 간모, 그러니까 추운이가 동상과 간모로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계속 나왔다.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추워서 죽었다. 감기 걸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백리 아까 뭐라고 했죠? 시베리아라고 했죠. 시베리아. 서백리아. 시베리아를 아자를 아까 빼놨는데,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서백리도 표현합니다. 서백리아, 주둔병, 거기 주둔하는 병사의 참상, 동상과 간모로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계속 나왔다. 동경에서의 특전 이제 지금 신화통신, 무슨 통신, AP통신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군 당국, 그러니까 일본 육군을 말하죠. 일본 육군 당국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한 바에 의하면 일구스쿠가 어디냐? 이루쿠츠를 이 당시에 일구스쿠로 읽었네. 일구스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참 이게 한글로만 써 있으면 찾기 어렵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루쿠르츠를 말하거든. 이루쿠르츠 방면에서 그쪽에서 여기 어디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끝이고 여기 이제 흑룡강성, 야오닌성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몽고 쪽 울란바토르 있고 여기에 큰 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큰 호수인데 세계에서 제일 깊습니다. 넓이로는 미국에 있는 오데오 호수보다는 좁아요. 좁은데 깊어요. 무지하게 깊습니다. 그래서 물로 따지면 세계 최고예요. 물 양으로 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한민족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이루쿠르츠를 여길 말합니다. 여기가 일본 군대가 모스크바라는 소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소련은 이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선 또 많이 부패가 되는 바람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닌에 의해서. 그 볼셰비키 혁명의 적군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 정부는 백군이라고 하거든. 백군과 적군이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군을 도와서 일본이 이제 그 백군 편에 붙어서 적군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소련 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적군, 그러니까 그 레닌파가 있고요. 그러니까 붉은 군대, 그러니까 레닌 군대가 있고 적군이 있고 백군, 그러니까 본래 정부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거나 곳곳에서 그럴 때 이제 일본 애들이 그 백군을 도와주러 갑니다. 말이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침략하는 거죠, 결국은. 그때 이제 여기를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치타라는 데가 전략적 요충지고요.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까지 진격합니다. 근데 뭐 너무나 땅이 넓으니까 다 진격은 못하고 이제 주요 교통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지역으로만 진격합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원체 이제 이 주민들을 뭐 몰살하고 죽이는 게 많아서 결국은 주민들이 다 적군 편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침략한 것이 적군을 도와주는 셈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백성들 함부로 목숨 함부로 죽이고 뭐 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일본의 이제 진격로입니다. 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한일합방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그냥 그 일본 군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만주까지 점령을 요 철도선 따라서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여기가 치타고요. 그리고 이로쿠르츠가 여기까지 진격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 후퇴를 하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왜냐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잖아요. 적군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요 당시에는 이렇게 요 철도 따라서 이게 다 철도거든요. 이게 점점점이 요 철도 따라서 진격합니다. 이렇게 진격했다가 후퇴하는 이제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기는 블라디보스톡이고요. 요게 이제 경부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이제 이 당시 여기 호수입니다. 호수가 이렇게 무지하게 넓어요. 엄청나게 커요. 이 호수가 얼어붙으면 이렇습니다. 겨울에. 이제 꽝꽝 얼어붙으면. 이거를 이제는 갔다는 얘기죠. 또 이 당시 호수. 여기를 이제 점령을 했다가 이제 했다는 얘기죠. 과격파. 이 당시에 이제 과격파를 말하는 볼셰비키 혁명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파를 말하는. 그래서 볼셰비키 과격파를 소탕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백군과 적군이 싸웠으니까 백군을 도와주러 가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적군을 공격, 적군은 저 볼셰비키 당이고, 그래서 그 과격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과격파를 소탕에 종사하는 아군 일본 군대라는 얘기죠. 아군이 고전하는 거는, 힘든 거는 상상외였다. 왜? 무지하게 추웠으니까, 이 당시가. 1월달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영하 40도래, 영하 40도. 영하 40대 혹한에 수척은 이제 그 한 척이 30cm를 말하니까요. 수척이니까 뭐 5척이다. 그러면 15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0cm 되는 그런 눈이 1m 이상 쌓인 거예요. 그거를 적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밟고 진격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추우냐. 이렇게 이제 요 당시에 이제 군대 막사입니다. 일본 애들이 진격해서 지네가 세운 군대 막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주력 군대로 뭐 군대 막사다 뭐 이런 사람이 찍었다는 얘기네, 사진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소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그 이루크루츠의 그 소학생인데 옷을 잘 입었다. 그래서 안 얼어 죽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일본 군대가 얼어 죽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이게 한 1, 2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진격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겨울에 추워하지 말고 배워라라고 했는데 결국 일본 군대가 그를 그대로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덥고요. 2일 후페가, 그러니까 이 바이칼 호수의 이쪽 뒤쪽이니까 후페가이 쪽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바이칼 쪽인데
어쨌든 일단 지도로 보여주겠습니다. 그 후페가이, 그러니까 자바이칼 방면에서 활동한 제5사단, 5사단의 중야기대와 같은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130명의 동상이 걸린 자를 나타. 동상 걸린 거예요. 하도 추워서. 이런 얘기입니다. 후페가이는 어디냐?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바이칼 호수라고 그랬잖아요. 바이칼 호수가 있고요. 바이칼 호수가 치타가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이 근처를, 여기를 후페가이라고 표현해요. 자바이칼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요 지역에서 활동하다. 요건 어디냐면은, 기차역으로 이렇게 진격한다 그랬잖아요. 욕을, 전략 욕을 말합니다. 또한, 유행성 감모가 창궐해서, 동상도 걸렸고, 스페인 독감도 걸렸고, 근데 스페인 독감인지, 뭐, 그냥 감기인지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유행성 감모라고 했으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봤습니다. 창궐해서 이미 10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내었고 사망자가 153명에 달했다. 자, 환자가 1000명인데 사망자가 153명이에요. 15%예요. 엄청난 숫자죠. 환자 중에 15%가 사망했다. 라는 거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10%만 넘어도 되게 겁이 나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5% 사망인 거야, 환자 중에. 이렇게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전을 명치 못했다, 뭐. 자, 예, 백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적군이 있고 백군이 있다 그래. 적군은 볼셰비키 혁명당이고, 백군은 정부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적군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철수를 하거든, 결국. 하는데, 그래서 백군이 있는 후페가이 쪽, 그러니까 자바이칼 쪽, 그게 치타라가 하는데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적군이 있었던 동네인데, 이제 그걸 이제 일본군이 급습을 합니다. 포위해서. 근데 그 적군이 또 포위망을 뚫고 그 탈출을 해요. 그래서 전체 병력 70% 정도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본 군대가 실패한 거지, 결국은.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르쿠츠는 이제 거기 이제 바이칼 호수 쪽, 이제 저 동쪽 거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여기는 서쪽이고요. 근데 하도 추워서 영하 40도라 130명이나 죽었다. 동사를 하고, 그리고 스페인 독감으로 100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15%나 사망했더라. 이거는 뭐 상상 초월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온 거죠. 어쨌든 이 당시 상황들이, 스페인 독감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소련 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이나 또 아니면 바이칼 호수 쪽에도 전파가 됐구나 라는 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20년 1월 10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